자, 그러면 2차 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에는 비대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협업 도구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고 온라인 수업인데 협업이 가능한가요? 참여 수업이 가능할까요? 교수님들 많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가능합니다. 자, 어떠한 스마트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가능하냐면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마인드마이스터하고 패들릿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의 협업 도구들이 온라인상에 아주 많습니다. 특히 구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뭐 구글 닥스라든지 구글 시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찾아보면 여러 가지의 협업 도구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참여 수업에 정말로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더욱더 강화하고 주도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협업 도구가 바로 이 마인드마이스터와 패들릿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마인드마이스터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마인드마이스터는 온라인의 웹페이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협업 도구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이렇게 마인드맵을 우리가 그릴 때 어떨 때 마인드맵을 그리려고 하죠?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상을 한다던가 뭔가 어떠한 그 가지치기를 해서 생각을 확장을 한다던가 이럴 때 마인드맵을 만들잖아요. 예. 온라인의 협업 도구인 이 마인드마이스터라는 웹페이지를 같이 학생들이 공유를 하면서 그 공유하는 장에서 학생들이 서로 가지를 만들고 생각을 확장하고 뭐 아이디어를 더 확장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온라인의 이 마인드마이스터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대면의 수업보다 조금 더 질이 강화된 그러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도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패들릿이라는 거예요. 이 패들릿은 예전에 스마트 워크샵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패들릿이라는 것은 담벼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의 이 패들렛은 가상의 웹상의 담벼락입니다. 사이버상의 담벼락이에요. 이 사이버상의 담벼락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사이버잖아요. 웹페이지고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서도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뭔가 생각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인데 정말 많은 자료들, 풍부한 인터넷상의 자료들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고요? 예, 안에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링크를 한다던가 이미지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 놓는다던가 유튜브에 영상을 가져다가 붙여 놓는다던가 중심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서 그거를 생각을 확장을 하고 자료를 찾아서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패들릿의 장점을 한번 보자면 즉시성이 있어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가 없이 URL 공유되는 그 URL 링크만으로도 보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하고 그 웹페이지가 공유가 가능하고요. 편집이 가능합니다. 뷰단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학생들이 활동하고 편집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는 그러한 웹페이지가 공유가 가능합니다. 범용성이 있어요. 예, PC도 가능하고요. 태블릿도 가능하고요.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성이 있어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하지만 바로 그 정보가 한 곳에 모아져 있는 웹페이지는 같이 동시에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A 학습자가 뭐를 수정하는지 다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시성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디자인적인 특징도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 테마나 사진 같은 것들을 배열을 한다던가 여기에 이런 거 보이시나요?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이러한 디자인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도 가능해요. 여기에서 뭐 텍스트로 상호작용도 가능하지만 좋아요, 뭐 별점을 준다던가 좋아요를 눌러준다던가 하는 그러한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 제한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글이나 문서나 동영상을 첨부하는 게 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용량 제한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패들릿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협업 도구를 한번 실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협업 도구인 마인드마이스터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마이스터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웹페이지를 먼저 찾아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나 네이버에 마인드마이스터 하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찾아지는 홈페이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 홈페이지로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마인드마이스터는 마인드맵을 웹상에서 그리는 거고요. R맵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R맵은 내가 다운받아서 그냥 그 PC상에서 다운받은 오프라인상에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맵을 그리잖아요. 마인드맵을 그리는데 이 마인드마이스터는 클라우드상에서 마인드맵을 그리고 그거를 공유를 하고 또는 그 마인드를 그릴 수 있는 웹페이지를 공유를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동시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마인드맵을 함께 그려나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웹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은요, 교수님은 직접 마인드맵 틀을 만들어 주시고 배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지메일, 구글 이메일 주소를 이용을 하시면 간단 회원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한번 눌러주시고 지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회원가입하는 걸로 이용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 회원이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들어와지는데요. 자, 지금 들어와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마인드 메뉴가 있고요. 마인드맵의 메뉴가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템플릿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인드맵 그 웹페이지를 추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어렵지 않아요. 자, 위쪽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보이시죠? 자, 더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마인드맵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자, 마인드맵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지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중심 주제, 중심 키워드 하나만 딱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지를 뻗어나가게 해주시면 되는데, 마인드맵 그려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 키워드를 하나 적어주시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이렇게 적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걸 누르면 아이디어 추가. 어떠한 가지를 하나씩 추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 측면, 자, 또 가정생활, 예, 그리고 또 예, 경제활동. 자,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 조금만 기능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 동그란 버튼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예, 확대를 조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동그란 버튼들이 있는데 이 동그란 버튼들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버튼이냐면요. 요거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한번 눌러볼게요. 예, 접히죠. 또 눌러볼까요? 예, 이렇게 접힙니다. 예,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예, 펼쳐지죠? 자, 이렇게 가지는 접을 수도 있고 다시 펼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를 이동도 가능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학교 교육을 좀 빼서 다시 상위 단계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잡아 당겨 주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밖으로 빠져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가지들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을 하셔서 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를 생성해 가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거를 좀 구경을 해 볼게요. 자,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전화면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전화면에서 보시면은 바로 요거를 만들었어요.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측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놔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저기 여기 앞 가운데에 뭐가 있나요? 예, 영상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영상을 연결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냐면, 만약에 나는 의료 쪽에 참고할 만한 영상을 추가적으로 넣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자, 여기를 선택을 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이게 작아가지고 조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동영상 찾아보기라고 있어요. 동영상 찾아보기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유튜브가 나오고 의료가 나오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의 키워드는 코로나 이후 의료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 뭐 뉴스 기사도 좋고 어떠한 다큐 내용도 좋고요. 그런 내용들이 검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중에서 요거를 하나 연결을 시켜서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또는 이거는 학생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요거를 작업을 할 때, 공동 작업을 할 때, 요런 거는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찾아가지고 연결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놨더니요. 자, 이쪽에 얘 때문에 가려서 안 보였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마인드맵을 만들고, 근데 텍스트 기반이 아니에요. 텍스트만 우리가 써가지고 마인드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적인 요소들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여기에 보시면은요, 파일을 첨부를 할 수도 있고요. 예, 파일 첨부 가능하죠? 동영상을 찾아서 링크를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의 메모를 삽입해 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이러한 자료들을 여기에 연결시켜서 놓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글자로만 이루어지는 마인드맵이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같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즉시, 동시에 같이 화면을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공유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보이시죠? 자, 이 공유라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인드마이스터를 유료가 아닌 무료 버전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솔직히 유료의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요, 뭐 이 마인드맵 만든 거를 슬라이드로 만들어 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의 더 확장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료 버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무료 버전에서도 충분히 쓸만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눌러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유 링크가 있고 초대하기가 있는데, 초대하기는 일일이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초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죠. 그래서 초대하기보다는 공유 링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공유 링크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복사를 했죠. 자,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 링크를 배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배포하실 때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상황이죠. 비대면 수업 상황에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실시간 원격 수업이나 웹엑스나 줌 같은 거를 행아웃이나 뭐 구글 미트 같은 걸 이용하셔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실 텐데, 웹엑스는 학교에서 이제 공식 라이센스를 도입하죠. 그래서 이 웹엑스에 관련된 기본 사용하는 매뉴얼과 그 안에서 소모임을 개설하는 방법, 이거는 이러닝부에서 매뉴얼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웹엑스에서 이제 제가 미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학생들하고 이러한 소통 도구를 같이 공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 수업 시간에 같이 분할된 화면으로 이론 전달하는 이야기들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팅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팅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미팅이 시작된 상태인데 제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많이 설치를 해놔서 조금 동작이 느려졌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참가자가 있고요. 채팅창이 있어요. 저는 원격 실시간 수업을 할 때는 참가자도 열어놓고요. 그리고 채팅창도 같이 열어놓습니다. 이게 훨씬 수업하시기가 편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참가자들이 쭉 모여있는 상태에서요. 여기 밑에를 한번, 채팅창 밑에를 한번 찍어서 좀 전에 링크를 복사했잖아요. 그 링크 복사한 거를 쭉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인터넷 상에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바로 링크를 공유를 하게 되면요. 여기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와라 라고 한 다음에 학생들을 보는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분할된 화면으로 여기 학생들이 얼굴들이 쭉 나타나겠죠. 분할된 화면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그 협업도구 화면을 같이 공유한 화면 상태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면서 같이 볼 수도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쵸? 웹엑스도 있고 줌이나 행아웃 미트도 다 공유하는 기능, 화면 공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화면 공유 기능을 누르셔서요. 지금 보고 있는 요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제가 교수자 화면이라서 그래요. 교수자 화면에서는 이 화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학습자 화면에서는 공유하는 화면과 친구들, 동료 친구들의 얼굴이 같이 화면에 잡힐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뷰 단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학생들은 웹브라우저 아까 그 URL 링크를 눌러가지고 웹창을 하나 열고 이제 공동 참여하는, 협업하는 이 창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요거를 같이 다 띄워놓으니까 조금 제가 느려져서요. 이 녹화 공유는 중지를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거랑 원격 실시간 강좌랑 여러 웹브라우저들하고 PPT까지 제가 다 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좀 줄여놓고, 좀 없애놓고요. 제가 웹브라우저를 다른 걸로 엣지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는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브라우저를 다른 거를 하나 열어서 이렇게 공유를 한 링크를 타고 들어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교수자 화면에서 제가 뭔가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 8888 하고 써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은 지금 학습자 화면이죠. 자, 학습자 화면에서 이렇게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젠보드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려서요. 좀 한 박자 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동한 거를 우리가 봤는데 여기 이동한 거에 보면은요. 어떠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여기 글자가 약간 깨지는데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8888 윗부분에 써니라고 써 있어요. 써니. 누가 이거를 이동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써니가 이동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쪽에 있는 부분, 자, 여기에다가 가지를 하나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지를 하나 추가했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글자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더니, 자, 여기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렇게 101010 하고 숫자가 제가 이쪽 학습자 화면에서 적었던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쪽 학생은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배포된 URL로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동하고 글자를 쓰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표시되는 그 표기가 하나도 없죠.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학생도 여기 지금 손님 계정이기는 하거든요. 베이직 손님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도 구글 이메일 주소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가입한 다음에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은 학생의 아이디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아, 이게 어떤 학생이 이거를 글을 썼구나 라는 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조별로 할 때는 학생들이 회원가입해가지고 누가 요 글을 적었는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자,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 공유함, 공유됨 써 있고 한 명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인드마이스터에 먼저 접속을 하셔서 구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간단 회원가입을 통해서 마인드맵, 템플릿을 이용한 마인드맵을 하나 구조만 딱 만들어 주시고요. 공유 URL을 이용을 하셔서 자, 이렇게 공유 URL이 있죠. 공유 URL을 이용하셔서 학생들의 그 줌이나 웹엑스의 채팅방에다가 공지를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 공지된 URL로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익명으로 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익명으로 협업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좀 거기 지메일을 이용한 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익명으로 회원가입 학생들이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마이스터에 먼저 웹에 접속을 하셔서 자, 간단 이메일, 지메일을 이용해서 간단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템플릿을 한번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어떤 마인드맵을 구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중심 키워드 하나만 넣어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공유 URL을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공유라는 거에서 공유 URL을 복사를 하셔서 웹 채팅방에 URL을 배포를 해주시고요. 학생들이 그 URL을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고에 확장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 확장하는 마인드맵 작업을 할 때에는 조별로 마인드맵 페이지를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함께 같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페이지가 학생 인원수가 많아서 마인드맵의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3개까지 만드는 게 가능하세요. 하지만 뭐 모둠이 난 6개 정도를 만들어서 모둠 활동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엔 팀장들한테 각각 마인드맵에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URL을 배포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마인드맵의 여기 회원가입도 아주 간단하고 URL 배포도 중심 키워드만 적고 URL 배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URL을 배포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협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메일로 가입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뭐 팀장이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름이 막 적히죠. 아이디가 적히면서 누가 이거를 작업했다라는 게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웹페이지만 가지고 그냥 들어온 친구들은 익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작업했는지가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글자를 쓰고 옆에다가 이름을 한번 적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누가 이 내용을 적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이 여기 3개가 다 차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더 이상 못 만드나요? 라고 궁금함이 생기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마인드맵을 만드신 다음에 요거는 PDF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내보내기 버튼이 있잖아요. 내보내기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PDF로 내보내실 수 있어요. PDF랑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실 수 있는데 프로 버전에서는 워드나 파워포인트 파일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제 무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내보내시고 그리고 삭제하신 다음에 새로운 마인드맵을 생성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된 건 PDF 저장하시고 새로운 마인드맵 이용하시는 걸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우리 마인드 마이스터라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패들릿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들릿은 앞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학생들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협업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협업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런 참여형 수업을 온라인 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연결 기능, 웹의 연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결과물 또한 아주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웹 주소가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co.padlet.com 이라고 들어가시면 이제 한국 버전의 그 패들릿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 padlet.com에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은 회원가입이 필요 없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패들릿을 만들어 주시고 생성을 해 주시고 그 템플릿 안에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무료로 회원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가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 URL을 생성해서 아까 우리 마인드마이스터처럼 URL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 URL로 학생들하고 협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하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계정들이 있으면 간편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정으로 한번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가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가입해서 들어온 화면이고요. 저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패들릿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빈 화면만 있을 텐데, 그때는 위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 버튼들이 있죠. 예, 메이크업 패들릿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만드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고 메이크업 패들릿이라고 있어요. 자,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월가, 캔버스, 스트림, 그리드, 쉘프, 백 채널, 맵, 예, 타임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수업에 잘 활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 있었던 게 바로 캔버스하고 쉘프가 되겠습니다. 쉘프는 선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반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밑으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쌓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쉘프는 여러 가지 연결선들을 만들어서 어떤 게 A와 B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거기에 또 여러 자료들을 붙여서 자료들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게 바로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월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은요, 예전에 그 앞서 1차 시에서 멘티미터의 그 오픈엔디드 형태의 퀴즈가 있었잖아요. 예, 바로 그렇게 포스트잇을 그냥 기본적으로 붙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캔버스 형태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빈 화면만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고 메뉴도 안 보이고, 예, 그럴 수 있는데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그 톱니바퀴 버튼이 보이시죠? 예, 이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예, 모디파이라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예, 뭐 이렇게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하였나요? 뭐 제목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적어주시는데 요거는 이제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에 이렇게 아이콘을 넣어주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아이콘을 넣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요거는 제가 여기에서
그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놓고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여기 월페이퍼라고 해서 이게 담벼락의 그 이미지, 배경 이미지 사진을 바꾸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지가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하나 깔끔한 이미지나 원하시는 이미지로 선택하셔가지고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이브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지금 완전한 깨끗한 그 담벼락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보이시죠? 네. 이 더하기를 눌러주셔서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름방학 동안에 무엇을 하였나요? 예,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 예, 넣어주신 상태에서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버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요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글자를 썼는데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업로드, 내 PC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버튼, 옆에는 URL을 링크해 주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구글에서 여러 가지의 서치를 해서 여기다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행 다녀옴이라는 걸로 구글에서 웹서치를 한 거예요. 구글 서치를 한 건데 제가 만약에 고흥 바다를 다녀왔다. 고흥 바다. 고흥 바다에 대한 어떠한 비디오를 찾고 싶어요. 예, 그러면 고흥 바다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원하는 그 영상으로 예, 뭐 문어 낚시한 거 있나요?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영상 링크가 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이 찾아지는데 그런 영상들이 붙고요. 아니면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 GIF가 있었고요. 오디오가 있었고 웹이 있었어요. GI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잠깐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연결한 그런 움직이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진 이미지 있고요. 그리고 웹에서 서치해서 예, 이게 구글 웹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서치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뭐 블로그 기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뉴스 기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웹브라우저로 여러 가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패들릿 안에서 뭐 영상 연결, 뉴스, 기사, 블로그,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련 자료를 바로 찾아서 연결하고 그 자료가 굉장히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름방학 동안에 무엇을 하였나요? 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적은 거에 아까 좀 안 보이던 게 보이시죠? 자, 뭐가 보이나요?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 예, 하트도 보이고요. 여기 댓글 모양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쵸? 아까 여기에는 없었었잖아요. 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바로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포스트잇 글자를 적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자, 모디파이 상태에서요, 요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리액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리액션에서 지금 라이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좋아요 또는 뭐 이렇게 투표를 해준다던가 예, 스타 예, 별을 준다던가 아니면 등급을 뭐 매겨준다던가 하는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여기 밑에 포스트잇 밑에다가 피드백을 달아줄 수 있어요. 예, 댓글 피드백, 글자 피드백 뿐만이 아니라 이런 좋아요나 뭐 등급을 표시해 준다거나 예, 별 점수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로 피드백을 달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냐면요. 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걸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 댓글 다는 거 없어지죠? 요거를 예,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코멘트를 활성화 시켜주면은, 댓글을 밑에다가 또 달 수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댓글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제가 캔버스라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자,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캔버스로 들어왔잖아요. 자, 그 캔버스에서는 또 어떠한 기능들이 있냐면 아까처럼 강력하게 뭐 이렇게 여러 웹서치 자료들을 링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여행과 제주도 관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결을 짓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각각의 그 포스트잇처럼 붙어 있는 요 상자 위에는 점점점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액션이 더 있다라는 버튼인데요. 여기를 눌러주시면요. Connect to Post가 있어요. Connect to Post. Connect to a Post가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셔요. 자, 누르면 뭐가 나오나요? 다 연결하는 이런 버튼들이 쭈루루룩 나오죠. 자, 여행과 제주도 요 여행 간 거를 연결을 해주고 싶어요. 여기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예. 체력 단련과 달리기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점점점 눌렀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떠한 뭐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또는 어떠한 뭐 생각 정리를 할 때 쭉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하고 관련 있는 것들을 모으고 또 연관 지어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화살표로 연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들이 있고 댓글과 좋아요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협업 활동이나 상호작용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는 작년에 이제 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자, 요것도 이렇게 캔버스로 만든 거예요. 캔버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붙여서 보충 설명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선반, 쉘프라는 거를 또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거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 발사법이라고 해서 스캠퍼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 스캠퍼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여기 설명을 넣어놨는데 어떠한 사고의 창의적 사고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에 어떠한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여기 볼게요. 사고의 유형이 대체하고 결합하고 적용하고 수정 확대 축소 용도 변경하고 어떠한 사고를 여러 다양한 각도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문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지금부터 5년 후에 개인 휴대 단말기 스마트폰을 스캠퍼를 활용해서 어떻게 변할지 정교화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폰이 뭘로 대체되지 않을까, 스마트폰은 어떠한 장치들과 결합되지 않을까, 스마트폰이 응용되고 적용되는 어떠한 다른 기능들은 뭐가 있을까, 변형되거나 확대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여기에서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밑에 보시면 더하기 밑에 아래쪽에 있죠. 예, 아까 캔버스에서는 오른쪽 아래에 더하기가 있어서 포스트잇 같은 걸 막 붙이는 활동이었죠. 여기에서는 각각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쭉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확장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조별로 생각들을 넣어봐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체는 1조, 결합은 2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들릿을 활용한 토론 방법도 있는데요. 자, 패들릿을 활용을 해서 자, 어떻게 토론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이렇게 요거는 배경이에요. 배경 중에 이렇게 칸이 나누어진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넣었고요. 가운데에는 토론의 주제를 넣고 왼쪽에다가 찬성, 오른쪽에다가 반대하는 그 입장의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찬성하는
친구들은 이쪽에다가 찬성에 대한 내용을 적고 본인의 이름을 밑에다 써서 넣어놔라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찬반 토론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캔버스를 활용했습니다. 캔버스를 활용해서 찬반 토론, 여기 밑에 보시면 좋아요하고 댓글, 코멘트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설정을 해 주셔야지 학생들이 요 찬성한 어떤 근거를 따서 여기다가 막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거잖아요. 이 친구의 내용이 좋다라고 할 때 요거 피드백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패들렛을 또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하시죠? 자, 어떻게 그럼 학생들하고 이것들을 공유를 해서 즉시, 동시에 같이 함께 협업할 수 있나요? 예, 이것도 마인드마스터와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URL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아까 보셨던 교수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요거 하나 아까 들어가 있는 것에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볼게요. 예, 눌러보시면 여기에 카피 투 클립보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URL이 복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공유되는 URL이 복사가 되고요. 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엣지 브라우저를 지금 다른 걸로 할게요. 왜냐면 크롬 브라우저는 제가 로그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엣지 브라우저에다가 공유 URL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화면을 줄여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패들렛 화면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수업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엔 실시간에 그 채팅방에다가 이 URL 주소를 넣어주셔서 자, 다 그쪽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시고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패들렛을 활용한 토론이라는 주제의 찬성과 지금 토론 주제가 보이죠? 제가 요거를 움직여 볼게요. 이게 교수자 화면입니다. 자, 교수자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 오른쪽에 이제 학생이 공유한 URL로 들어온 그 학습자 화면인데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얘는 조금 가볍습니다. 아까 마인드 마이스터는 좀 한 박자 뒤에 이렇게 좀 기다렸다 움직였는데 얘는 젠보드처럼 좀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같이 동시에 화면에 수정 상태로 뭔가를 작업을 하면 수정 작업을 하면은 뭔가 동시에 같이 화면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 SC7770이라고 해서 제 아이디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누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누가 올렸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공유 URL로 딱 들어오면은 이 익명 상태거든요. 여기 어노니머스 상태죠. 익명 상태로 들어와서 누가 이런 글을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의견을 개진을 할 때는 의견을 쓰고 나서 거기에 이름을 하나 이렇게 넣어달라. 가로하고 이름이나 학번 같은 거를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친구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어떠한 의견이 있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학생들이 자료 서치를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라고 의견을 더 명확하게 개진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명확하게 개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패들렛을 활용을 해서 토론하는 방법,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여러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2차 시에서는 스마트 도구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3차 시에는요, 또 재미있는 스냅 카메라라는 거를 준비해 봤는데요. 온라인 수업이고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좀 어색하거나 좀 지루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재미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3차 시에 뵙겠습니다.